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동안 11명이 추가돼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절반이 부산의 같은 교회 신도로 전해지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 늘어나 모두 16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온천교회의 신도로 지난 15일부터 1박 2일간 함께 수련회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을 안 열었잖아요. 그 11살짜리가 여기 예배를 받대요, 중에서. 당초 1명으로 시작한 온천교회 내 확진자가 이틀 만에 8명으로 는 겁니다. 확진자들이 집단 발생한 온천교회는 잠정 폐쇄됐습니다. 또 최근 2주 동안 이 온천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자가 격리됐습니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아버지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 19살 A씨가 온천교회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는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감염 경로가 미궁 속에 빠졌지만 보건당국은 온천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환자가 다니는 온천교회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양성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봤으는 아버지로부터 옮았다는 것보다는 역학적으로 그 안에서의 다른 어떤 감염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부산에선 확진자 3명이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로 확인됐으며 대구를 다녀온 부산 신도가 10여 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부산시는 이들의 확진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의 추가 확진자 16명 중 절반은 특히 대형 교회인 온천교회에서 무더기로 나왔는데 이들은 1박 2일 합숙형 세미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신도 규모가 1,000명이 넘는 온천교회입니다. 부산의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 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1박 2일로 합숙형 세미나에 나갔고 이때 함께 참여한 신도가 150명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기도를 드리는 등 생활 일정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집단으로 감염자가 나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온천교회를 잠정 폐쇄하고 교회를 찾은 신도들에 대해 자가 격리를 실시했습니다. 온천교회를 방문하시고 증상이 있으신 분은 관할 보건소 연락 후에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신자로 알려진 7번째 확진자도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진구 네오스파 찜질방에서 머물렀고 이 기간 동안 9명이 숙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오스파 찜질방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부로 지금 이 시점으로 지금 밖에도 못 가시고. 이 밖에 부산 6번째 확진자는 토연성당 미사에 참여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최대한 이들의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지만 교회와 찜질방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한 만큼 향후 2차, 3차 감염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면서 혹시 나도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상이 의심스러울 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지 말고 지역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수칙 조재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부산에서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마다 그 병원 응급실이 잠정 폐쇄되는 소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실이 잠정 폐쇄될 경우 최소 10시간은 의료 사각지대가 불가피합니다.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현실화되면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면 무조건 대형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지역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 의료진 안내에 따르는 원칙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의료인과 방역 당국의 권고를 잘 따른다. 아직 법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검사를 거부하시거나 하시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보단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현재 지역 보건소를 포함해 34곳의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20일부터는 강화된 의료 지침에 따라 진단검사도 한층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외여행 여부에 관계없이 감염이 의심되면 곧바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현재 하루 최대 2,000건의 진단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본격화되면 감염 경로를 찾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감염자를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갖기보단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과 함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행동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의 3번째 확진자부터 5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이미 공개했으며 향후 추가 확진자에 대해서도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들의 동선을 공개한다며 시민들은 이를 확인한 뒤 최대한 그 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학교 개학을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산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새학기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이달까지 관내 모든 학원의 휴원을 권고하고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도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닷새 동안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의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총선 후보들이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에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총선 주자들의 선거운동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다수 예비 후보들도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전화와 온라인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문을 닫은 금정구 침례병원을 코로나19 전용 진료소로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주말 새 부산에서 16명이 확진된 가운데 부산시가 확진자의 절반이 나온 온천교회를 슈퍼 전파지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확진자도 하루 사이에 8명이 늘어나면서 총 15명이 됐고 발병 지역도 창원시와 합천군 등 모두 8개 시군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는데요. 전국에서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23일 추가된 사망자는 신천지 대규교회와 관련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코로나 관련 르포 기사인데요. 주말이면 북적거리던 신세계 센텀시티 백화점에 가봤더니 주차장과 아이스링크장이 썰렁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운대구의 대표 관광지인 구남로와 해운대 해수욕장도 인적이 드물었다고 하고요. 4번 확진자의 거주지로 알려진 한 아파트에서는 확진자 발생 소식에 바깥으로 나오는 주민이 드물어 유동인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텅 빈 마트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요. 마트에서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역 경제가 움츠러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중동의 한 마트엔 계란이나 라면을 진열하는 매대가 텅 비었고 재고를 채우기 위해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메가마트 인근 명륜 1번가도 행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자체 휴업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민주당이 24일부터 26일까지 부울경 10곳을 비롯한 전국 30곳에서 1차 경선을 치르는데요. 부산에선 부산 진을, 사을, 서동이 1차 경선 지역에 포함됐는데 부산 진을에선 류영진 예비 후보와 김승주 후보가 맞붙을 예정입니다. 사하을에선 이상호 후보와 남경숙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서동은 이재강 후보와 홍기열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은 반짝 추웠던 어제보다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와 낮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한낮에 16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에는 따스함이 감돌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대기가 매우 메말라 있었는데요.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부산은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정도로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엔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는데요. 부산과 양산이 16도, 울산 17도, 창원은 1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 후반에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며 한층 더 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늦겨울이지만 올해 이따금씩 때 아닌 강추위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거리 노숙인들에게 겨울철은 특히나 힘겨운 시간인데요. 이들을 위해 하루를 바치는 사람들,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의 남정숙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생생 인터뷰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는 남정숙 센터장. 매일 10명 남짓한 직원들과 함께 노숙인 자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노숙 집중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부산역, 그리고 부산 진역, 중앙역. 그곳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노숙인들과 직접 만나고 안전 확인하고 상담하고. 지난 17일 아침 부산 시내에서 노숙을 하던 한 50대 남성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겨울은 노숙인들에겐 더 혹독한 계절입니다. 추위에 노출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환 그런 것들을 해내서 굉장히 건강의 위험이라든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호물품들을 지급하거든요. 핫팩이나 침낭, 그리고 패딩 옷이라든지, 그리고 깔개 등을 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부산 지역 거리 노숙인은 확인된 것만 130여 명. 남 센터장은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안전이라고 강조합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안전하지 않는 경우, 특히나 음주를 하고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은 정신과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대로 저희가 설득해서 안전한 곳으로 노숙인이 자활에 성공해 센터를 떠나는 때가 그에겐 가장 보람찬 순간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뭐 쪽박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시 이제 이사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취직하여서 돈도 이제 이렇게 저축하여서 임대주택으로 나갈 때, 그때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의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지원을 거부하는 노숙인에 대해 민간기관으로서 한계도 있지만 정부, 지자체와 협업하면서 설득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남정숙 센터장. 보다 많은 노숙인이 스스로 삶을 이어나가도록 돕겠다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울산 울주군의 대곡천 암각화군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봤던 국내 심의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전면적인 전략 수정이 시급해졌습니다. 유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주군 대곡천을 따라 깎아지는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대곡천 안각하군은 국보인 방구대 안각하에서 천전리 각서까지 3km에 걸쳐 계곡 바위 절벽에 새겨진 안각하와 명승지, 자연 경관을 통칭합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대곡천 안각하군을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올릴지 심사를 벌여 보류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구대 안각하와 천전리 각석, 방구서원 등 방구대 일대 명승지가 갖는 각각의 가치는 뛰어나지만 이것들을 아우르는 보편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들 세 장소 간의 연관성 있는 구성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우선 등재 목록 선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로써 대곡천 안각하군은 2010년 잠정 목록에 이름 올렸지만
10년 동안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의 우선 등재 목록에 등록돼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도전할 수 있는 국내 후보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실무 협의를 통하여 문화재 심의위원님들의 정확한 보류 의결 사유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울산시가 신청서를 보완하는데 최대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 울산시의 추진 로드맵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 세계가 왜 울산의 대곡천 안각화군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남구의 한 사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목조 건물 2개 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거주하던 스님 2명은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연기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30건 이상 잇따랐습니다. 또 어젯밤 10시 반쯤 사상구 개법동의 한 유압기 수리 공장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또 어제 오전 9시 50분쯤 동구 초량동 제4부두 무량장에서는 선박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로부터 법률 상담을 해주는 등의 대가로 억대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부산의 재개발 관련 시민단체 운영자인 A씨는 2016년 6월부터 2년 동안 5개 재개발 구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에 법률 컨설팅을 해주고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겠다고 접근해 활동비 명목으로 약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년) 만에 K리그1 승격에 성공한 부산 아이파크가 올 시즌 선전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강등과 함께 잃어버린 구단의 우승 상징 4개의 별을 다시 달고 올 시즌에 임하는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며 5년 만에 다시 K리그1 승격의 꿈을 이룬 부산 아이파크. 지난달 태국 치앙마이로 전지훈련을 떠난 뒤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첫 승격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단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얼굴들도 눈에 띕니다. 국가대표 출신 이정엽과 브라질 공격수 호물로가 건재한 공격진은 지난해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에서 9골 3개 도움을 기록한 브라질 출신 공격수 빈치싱코 등이 가세했습니다. O foco da equipe é esse, não só permanecer, não só lutar para permanecer, como fazer uma boa campanha e lutar na parte de cima da tabela.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주역인 이동준과 김진규, 국가대표 출신 박종우가 나란히 버티고 있어 탄탄한 미드필더진은 성남FC 출신 김정현과 이지승이 더해져 운영폭이 넓어졌습니다. 리그 최고 측면 수비수이자 국가대표 출신인 김문환이 버티고 있는 수비진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강민수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윤석영,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도스톤백이 합류해 전력 보강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합류하자마자 주장을 맡게 되었는데 제가 일단 가진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기존에 부산이 가지고 있는 팀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잘 승계하면서 제가 K리그1 승격과 함께 구단 상징에서 사라졌던 별 4개를 다시 달고 이번 시즌에 임하는 부산 아이파크. 구덕벌을 찾을 부산 축구 팬들의 오랜 기다림에 부응하기 위해 선수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작년 마지막 경남 2차전에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 2차전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응원을 해주신다면 우리 선수들은 틀림없이 보답을 해드릴 거고 아마 올해도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 선수들은 선두 앞에 그룹을 위해서 일단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의 K리그1 복귀전이 일주일 뒤로 늦춰졌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원큐 K리그1 2020 개막전 일정 가운데 대구FC와 포항스틸러스의 홈경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경북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포항과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부산의 K리그1 복귀전은 당초 2라운드 경기로 예정됐던 광주FC전이 될 전망이며 광주전은 다음 달 1일 서구 구덕운동장에서 홈 개막전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제101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부산 선수단이 목표로 했던 종합순위 5위를 달성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전국 동계체전에서 부산은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2개, 종합득점 456.5점으로 전북의 133.5점 차이로 5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은 메달 합계 255개, 총 1,309.5점을 획득한 경기도가 차지했습니다. 부산 MBC가 부산 지역 판세와 이슈를 집중 점검하는 21대 총선 부산은 우째 되노를 매주 월요일 부산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첫 방송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당 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유재중 부산시당 위원장이 출연해 여야 각 당의 부산 지역 총선 전략을 놓고 입담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 MBC 유튜브 정치쇼는 다음 달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방송되며 4월 15일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개표 방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관광공사가 관광 수용 태세에 대한 시민 의견 공모 SNS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부산 지역 주요 관광지 주변의 안내 표지판이나 음식점 메뉴판, 공공 화장실 등의 위치나 내용, 외국어 표기 등의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에 대해 SNS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4월 20일까지 관광공사 운영 공식 홈페이지나 SNS에 본인이 찾아낸 사례를 적어 제출하면 되며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기프티콘이 제공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외교단을 전발한다고 밝혔습니다. 5회째를 맞은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올해는 한러, 한몽수교 30주년을 맞아 대장정 기간 현지에서 다양한 자매 우호 도시 공동 행사도 개최합니다. 선발 규모는 15팀 안팎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4월 2일 최종 참가팀을 발표합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부산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최근 장수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종합영양제 소비 행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가 최근 6개월 내 종합영양제 구매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97%는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종합영양제를 선택할 때 효능과 성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구매자의 64%는 브랜드 선택 시 광고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반짝 추웠던 어제보다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와 낮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한낮에 16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대기가 매우 메말라 있었는데요.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부산은 오늘 밤부터 내일 늦은 밤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고요. 이 비가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 후반에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며 한층 더 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